셀트리온 아직도 레키로나주 기존 바이오시밀러 제품 경쟁 심화 리스크는 과연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까?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연초부터 오스템 임플란트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과 관련해서 시장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들, 특히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정권사들 뿐만이 아니고 5대 시중은행들도 오스템 임플란트가 편입된 펀드에 대해서 판매를 중단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펀드 가운데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편입되어 있는 펀드들은 과연 어떤 펀드들일까? 첫 번째로 오스템 임플란트가 코스닥의 시가총액 19위 종목이거든요. 그런 측면.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업종 자체가 바이오 제약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펀드들, 이런 펀드들 쪽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오스템 임플란트를 편입을 해 놓은 상태겠죠. 그런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연말부터 지금 거래 정지 상태잖아요. 자칫하면은 이 부분들이 상장 폐지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되면은 오스템 임플란트를 편입해 놓은 펀드들의 수익률은 상당히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판매 중단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펀드에 가입을 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매를 요청을 하겠죠. 돌려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펀드를 운용을 하는 정권회사들, 즉 금융투자회사들이죠. 이런 쪽에서는 당연히 환매, 돈을 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펀드 내에 있는 주식을 팔아서 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관련 펀드들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펀드 내지는 바이오와 제약 관련된 펀드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오스템 임플란트는 현재 거래 중지니까요, 펀드 내 종목군들 가운데서 팔아야 되는 것이죠. 바이오 제약 업종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셀트리온의 기관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요, 1월 4일부터 본격적인 매도가 나오잖아요. 227억, 5일날 210억, 그리고 1월 6일날 49억, 오늘 57억의 기관들 매도가 나오는데 대부분이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안 좋은 영향이 결국은 셀트리온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올 초 들어서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매수 우위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금요일 셀트리온 플러스 0.83% 상승, 헬스케어 플러스 0.95%, 제약은 마이너스 0.4% 하락세로 마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이오 관련주들이 오늘 대부분 강하게 좀 반등을 하는 데 비해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여전히 약한 움직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어제부터 나온 이야기, 셀트리온의 휴마시스와 공동 개발한 자가용 진단키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연초에부터 진단키트 부분을 주목하자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또한 아마존에서 지금 온라인 판매가 되고 있다, 그리고 1월 3일 오전 기준으로 해서 판매 순위가 3등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키트 부분들은 우리가 기대를 좀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언급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지난 연말에 휴마시스하고 셀트리온이 516억을 계약을 했잖아요. 이 부분들이 아마존에서 팔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계약건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USA 쪽으로의 계약, 이런 부분이 이제 셀트리온에서 조만간 공시가 나올 겁니다. 1분기에 셀트리온의 자가용 진단 키트 부분에 대한 매출을 어느 정도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본업의 바이오 시밀러 부분도 만만치 않은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의 주력 제품 세 가지 제품이잖아요. 레미시마, 트룩시마, 흐주마, 현재 모두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제품들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특히 레미시마는 유럽에서 2013년 8월에 허가가 났지만 한 달 뒤인 9월에 판매 출시가 된 것이고요. 미국에서는 2016년 4월에 허가가 났고, 그러나 2016년 12월 달에 인플렉트라로 미국에서는 출시가 된 것이죠. 이게 시차가 약 한 8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트룩시마 2017년 4월에 유럽 시장에 출시를 했습니다. 2월 달에 허가를 획득을 했고요. 미국에서는 2019년 10월에 판매가 개시됐죠. 그런데 허가는 2018년 11월 달에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차가 거의 11개월, 거의 1년 정도 걸린 것이다. 그리고
허즈만은 유럽에서 2018년 5월 달에 판매가 개시가 됐잖아요. 허즈만은 2018년 2월 달에 유럽에서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3개월 정도 걸린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는 2018년 12월에 허가를 획득을 했지만 미국 시장 출시는 2020년 3월입니다. 시차가 좀 많이 걸린 것이잖아요. 과연 이 지금 세계의 주력 제품들이 이제 바이오 시밀러로서는 경쟁 제품들이 생겼잖아요. 특히 경쟁사들은 가격을 단가를 낮추면서 들어온단 말이죠. 왜냐하면 시장 진입을 초기에 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셀트리온 그룹에서는 극복을 해 나갈 것인가. 특히 이 세 가지 제품들이 매출 비중들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셀트리온의 경우를 봤을 때 이 세 가지 제품들 램시마, 트룩시마, 허즈마가 2021년 3분기에 매출 비중이 세 개 합쳐서 62%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21년 1분기에는 36%, 2분기에는 56%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제품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게 되면 21년 3분기에 이 세 제품이 89%를 차지를 한다는 것이죠. 특히 헬스케어 부분이 중요하니까요.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니까요. 그래서 89%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20년 3분기에는 몇 프로냐면 이 세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98%였죠. 그리고 21년 작년 2분기에는 81%입니다. 그리고 다시 89%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헬스케어도 실적의 핵심은 바로 아직까지는 이 세 가지 제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작년 3분기에 헬스케어의 영업이익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상황들이 나왔잖아요.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760억이었는데 220억으로 확 줄어드는 상황들이 나오고 말았잖아요. 분기별로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가장 작은 수치로 지금 최근에 나타난 이 실적 상황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나온 것이잖아요. 그 핵심은 바로 트룩시마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트룩시마의 매출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들이 나오고 말았잖아요. 즉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서 트룩시마에 대한 경쟁 제품들이 가격을 단가를 낮추면서 들어온 것이죠. 트룩시마 역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재고 조정이라든가 이야기들 나온 상황이긴 하지만요. 핵심은 바로 경쟁 부분이다. 따라서 트룩시마뿐만이 아니고 미시마라든가 허즈마 쪽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오지 않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기존 바이오 시밀러 제품 쪽에서도 리스크 중에서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셀트리온 그룹의 전략은 무엇이냐. 연간으로 헬스케어의 실적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2021년에 줄어들잖아요. 그러나 다시 2022년 올해 살아나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좀 늘어나야 된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물론 영업이익률 자체는 지금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만회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떤 상황들이 나와야 되느냐. 이 트룩시마를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신제품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바로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램시마 SC가 2021년에는 전체적으로 993억의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2022년 올해는 2482억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추정치이긴 합니다만요. 이와 같이 숫자의 단위가 바뀔 정도의 매출 구도가 성장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제품에서. 그것이 올해는 바로 램시마 SC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제품이 유플라이마가 되는 것이잖아요. 원래는 유플라이마가 어느 정도 기초 작업을 세계 시장에서 하는 것이고요. 특히 유럽 시장 쪽에서. 그리고 내년에 가서 이제 유플라이마는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영업이익을 다시 만회할 수 있다는 측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에 대해서는 미리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셀트리온 그룹을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이다. 이것은 매년 제품 출시 연도입니다. 램시마 SC 2020년에 출시가 것이고요. 그리고 2021년에 유플라이마가 유럽 시장에서 출시가 됐잖아요. 그리고 올해 새롭게 들어온 제품이 아바스틴이잖아요. 이 아바스틴은 유럽과 그리고 미국에 올해 허가가 나오게 되면 신규 판매가 개시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23년에 가야만 램시마 SC는 미국에서 허가가 나올 것이다. 이것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회사에서 전망한 예상치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23년에 유플라이마도 미국 시장에서 출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23년에 스텔라라가 미국에서, 그리고 24년에 스텔라라가 유럽에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연도별로 제품 출시 스케줄이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것이죠. 램시마 SC가 유럽에서 2020년 출시가 되었지만 2020년에 바로 실적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2021년에도 램시마 실적이 크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부분이죠. 램시마 SC의 유럽에서의 본격적인 실적은 2022년 올해부터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판매 개시한 시점하고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시점은 시차가 있다는 것이죠. 빠르면 1년이고요. 조금 늦으면 2년 정도의 시차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제품들도 앞으로 다 같은 맥락에서 접근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아바스틴인데요. 미국과 유럽에 작년이죠, 10월 달에 허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정도가 되면은 허가가 획득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연말 중에 이제 출시를 하게 되고, 이와 같이 매년 단계별로 하나씩 주력 제품들이 새롭게 생겨남으로 인해서 기존의 주력 제품이었던 램시마, 트룩시마, 흐즈마의 공백을 계속적으로 메꿔 나가는 이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이미 과거부터 특허 만료일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임상을 시작하고 하나씩 준비를 하면서 개발을 하고 임상을 하고 이러면서 차곡차곡 진행이 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아바스틴 시밀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서도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바스틴은 미국 시장 규모는 올해 약 6조 8천억 정도의 규모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 실적 추이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 기존의 램시마, 트룩시마, 흐즈마, 그리고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이렇게 되면서 영업이익 부분들이 연간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구도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CTP162 방금 말씀드렸던 아바스틴이 이제 올해부터 출시가 되면서 시작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전망들이 내년에부터 아바스틴 쪽에서도 약간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나오면서 기존 제품들이 경쟁 심화로 인해서 위축되는 상황들을 신제품들이 매년 하나씩 이것을 커버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스케줄과 계획들이 차곡차곡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 제품들은 뭐냐, 즉 임상 1상에 들어가는 것들은 뭐냐, 이런 부분인데요. 최근에 악템라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이 국내 임상 1상을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작년 연말 12월 7일 날 나온 뉴스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식약처 산하의약품 안전나라에 가셔서 임상시험 정보를 검색을 해보면은 CTP47 셀트리온 해서 12월 6일 날 승인이 났잖아요. 국내에서 악템라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1상부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계속적인 신제품들, 이런 부분들이 셀트리온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장 주가의 움직임이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오늘 소폭 상승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94억의 매수 우위를 보인 상황이죠. 그러나 거래량이 적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5만 천주 매수잖아요. 그리고 공매도도 3만 천주니까 크게 증가한 모습이 아니고, JP모건은 3만 4천 주의 매수 우위를 보이는 상황, 골드만삭스도 5,200주 매수 우위잖아요. 다 이것은 쇼커브링의 개념, 즉 공매도 쪽에서 이제 환매수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기관들은 계속적인 매도잖아요. 오스템 임플란트의 악재, 이런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헬스케어도 플러스 0.95% 상승, 외국인들이 37억 매수 우위를 보인 상황입니다. 공매도는 5만 5천 주로 전일보다는 증가했지만 크게 증가하는 모습은 아니었고요. 외국인들 5만 주 매수 우위, 외국계 창구에서는 없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제약은 오늘 약세로 마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외국인들 6억의 매도 우위를 보인 상황, 공매도는 3만 3천 주니까요, 전일보다 약간 늘어나는 상황이 나타났고요. 특히 기관 쪽에서 매도가 많잖아요. 제약은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멈춰주는 것이 좋은 것이죠. 외국인들 5,600주 매도했고요. 외국계 창구별로는 모건 스탠리에서 3,200, 멜린치 쪽에서 3,000주 이렇게 해서 비슷한 모습이 나타난 상황이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레키로나주 대해서는요, 첫 번째 12월에 1,500억 정도의 수출을 받잖아요. 그리고 1월 내지는 2월 중에 12월 1,500억만큼 내지는 그 이상의 수출 실적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12월 달에 수출한 1,500억이 초도 물량이었고요.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유럽 국가 중에서 9개 국가한테만 넘긴 거잖아요. 나머지 9개 국가들과는 계약은 체결했지만 아직 물량이 안 넘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1월, 2월 중에 레키로나주는 최소한 1,500억 내지는 그 이상의 수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오미크론의 변수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미 체결을 해놓은 계약은 그냥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외에 어떤 수출 계약이 나온다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레키로나주는 우리가 생각을 하자 이런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협의평, 칵테일형 협의평도 아직은 아닙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단 지금 진단 키트 부분에서 아마존 쪽에서의 매출 그리고 이에 따른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부분의 장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올해를 본다면은 본업인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램시마, 에서시와 유플라이마 쪽에 우리가 더욱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작년에 캐나다에 출시를 했고 호주에도 출시를 했던 부분이 램시마, 에서시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유플라이마가 작년 연말이죠. 캐나다에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는 부분들도 의미 있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회계감리 문제가 지금 걸려있는 상황이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오스템 임플란트와 관련되어 있는 펀드들 바이오, 제약 쪽의 종목에 대한 판매를 대비한 매도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도 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급상으로도 공매도도 공매도입니다만 현재 신용 매물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해법 당장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봐야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